안녕하세요. 홍시가족 여러분. 대신 정해드리는 약사 홍시약사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당뇨약을 처음 처방받고 집에 와서 본인 약 이름을 검색해보다가 오히려 더 불안해진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처방전에는 처음 보는 약 이름이 적혀있고 검색하면 부작용, 신장, 저혈당 같은 단어부터 나오니까 당연히 겁이 나죠. 근데 실제로 당뇨약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약이 다 달라 보여도 결국 하는 일은 몇 가지로 정리돼요. 오늘은 2형 당뇨 기준으로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부터 점점 덜 쓰는 약 순서로 내 약이 왜 처방됐는지를 딱 이해되게 정리해 드릴게요. 당뇨약은 종류가 많아 보여도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복 혈당을 잡는 약. 둘째, 식후 혈당을 잡는 약. 셋째, 혈당뿐 아니라 심장, 콩팥, 체중 같은 합병증 위험까지 함께 낮춰주는 약. 그래서 처방을 보실 때 왜 약이 두세 개나 되지가 아니라 역할이 각각 따로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1번 메트포르민, 당뇨 치료의 베이스. 당뇨약 처방을 받았는데 메트포르민이 들어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메트포르민은 당뇨 치료의 베이스, 즉 거의 모든 치료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1차로 시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혈당 위험이 거의 없고 체중을 늘리지 않고 오래 썼을 때 안정성이 가장 많이 검증돼 있고 심지어 가격 부담도 적습니다. 환자분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로는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전체 혈당 변동폭이 줄어드는 느낌을 기대하실 수 있어요. 기전은 정말 쉽게 말하면요, 간이 당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걸 막아주고 내가 가진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도와주는 약입니다. 대표 제품명으로는 다이아백스, 글루코파즈, 메트포르민정, 메트포르민 서방정 이런 이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작용은 대부분 위장 쪽입니다. 설사, 메스꺼움, 더부룩함 이런 증상이 흔하긴 하지만 보통 용량을 천천히 올리면 금방 적응됩니다. 또 장기 복용 시 비타민 B12 부족이 생길 수 있어서 정기 체크를 하기도 하고 조영제 검사가 있을 때는 신장 기능에 따라 잠깐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2번 DPP4 억제제, 안전한 제2 조합의 왕. 메트포르민 다음으로 현실에서 정말 흔한 조합이 바로 DPP4 억제제입니다. 특히 고령자, 저혈당이 걱정되는 분에서 선호도가 높아요. 환자가 느끼는 효과로는 식후 혈당이 덜 튄다, 혈당이 좀 고르게 유지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기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쉬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GLP-1 같은 인크레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좋은 호르몬을 가위처럼 잘라버리는 요소가 바로 DPP4예요. DPP4 억제제는 그 가위를 막아서 좋은 호르몬이 더 오래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약입니다. 대체로 부작용이 적고 복용도 편해서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대표 제품명으로는 자누비아, 가브스, 트라젠타, 제미글로 등이 있습니다. 3번 SGLT2 억제제, 요즘 가장 가치가 큰 약. 요즘 당뇨 치료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장과 콩팥 보호인데요. 그래서 SGLT2 억제제가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고 심부정, 만성 신질환, 심혈관 위험이 높은 분들께는 메트포르민보다 먼저 고려되기도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혈당도 안정되지만 체중도 줄고 혈압도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전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신장에는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당을 다시 몸으로 끌어올리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막아서 당을 그대로 소변으로 배출되게 만드는 약이에요. 그래서 배수구 약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대표 제품은 자디암, 포시가, 슈글렛, 그리고 스테글라트로 등이 있습니다. 이 약은 주의할 점도 있어요. 소변으로 당이 나가다 보니 요로 감염이나 칸디다 감염이 생길 수 있고 탈수 위험도 있어서 물을 잘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저탄수, 금식, 과음 같은 상황에서 케톤 산증 위험이 올라갈 수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4번 설포닐 유레아, 싸고 강하지만 저혈당주의가 필요한 약. 예전에는 거의 기본처럼 쓰였고 지금도 필요 상황에서는 많이 쓰는 약이에요. 장점은 확실해요. 혈당을 빠르고 강력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저렴해요. 그래서 비용이 중요하거나 혈당이 빨리 내려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많이 쓰입니다. 기전은 아주 단순해요.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을 더 짜내게 만드는 약입니다. 문제는 혈당이 낮든 높든 상관없이 일단 약을 먹으면 냅다 인슐린을 짜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저혈당입니다. 특히 식사를 거른 상황이나 고령자일수록 위험이 커져요. 체중 증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표 제품명은 아마릴, 오코마릴, 유글렉스, 아베린, 글리칸, 다오닐 등이 있습니다. 처방전에 이 계열이 있다면 나는 저혈당을 조심해야겠다.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해주세요. 5번 TGD, 인슐린 저항성을 고치는 대신 부작용 조심. 다음은 TGD 계열, 대표적으로 피오글리타존입니다. 이 약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점이에요. 즉 몸이 인슐린을 훨씬 효율적으로 쓰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뚜렷한 분 또는 지방간이 동반된 분께 고려되기도 해요. 대표 제품명으로는 액토스, 프리액트 등이 있습니다. 요즘 우선순위가 내려간 이유가 있는데요. 체중 증가,
부종, 신부전 악화 가능성, 골절 위험, 그리고 과거에 논란이 있었던 방광암 이슈까지 다른 약에 비해 부작용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약은 좋은 약, 나쁜 약으로 나누기보다는 딱 맞는 사람에게는 좋지만 아무나 쓰면 안 되는 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6번,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 식후혈당 특화였지만 부작용 때문에 덜 쓰는 약. 한때는 한국 식단과 정말 잘 맞는다고 해서 식후혈당만 유독 튀는 분들에게 많이 쓰였던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입니다. 대표 제품명은 글루코바이, 베이슨 이런 것들이에요. 기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밥, 빵 같은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식후혈당을 직접적으로 잡는 약인데요.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가스, 복부팽만, 설사 같은 위장관 증상이 꽤 흔해서 대부분 복용을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요즘은 우선순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7번, GLP-1 수용체 작용체. 혈당, 체중, 심혈관 보호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GLP-1 주사제 파트입니다. 해외에서는 메트포르민 다음 옵션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한국에서는 비급여 비용 부담과 보험 제한 때문에 상급 병원이나 비만, 심혈관 고위험군 중심으로 쓰이는 편입니다. 비만이 동반된 이형 당뇨, 식욕 조절이 필요한 경우, 심혈관 위험이 큰 경우, 그리고 체중 증가를 피해야 하는 경우에 고려되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명은 오젬픽, 빅토자, 트루리시티 등이 있고 비만 적응증으로는 삭센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작용은 대부분 위장관 증상입니다. 메스꺼움, 구토, 더부룩함 등이 흔하지만 대부분 용량을 천천히 올리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물게 심한 복통이 생기면 중단이 필요할 수 있어요. 8번, 인슐린.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필요하면 빨리 쓰는 약. 많은 분들이 인슐린을 최후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치료에서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혈당이 너무 높거나 증상이 심하면 오히려 초기에 잠깐 인슐린을 써서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공복 혈당이 250에서 300 이상, 당화혈색소가 10% 이상, 케톤이 동반된 고혈당, 입원, 수술, 감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슐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 제품명은 속효성으로 휴마로그, 노보레피드, 기저인슐린으로 란투스, 트레시바, 혼합형으로 노보믹스, 휴마로그 믹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혈당 관리와 투약 교육을 제대로 받는 게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9번, 메글리티나이드. 식사 직후 잠깐 도와주는 약. 마지막으로 메글리티나이드 계열이 있는데요. 설포닐 유레아처럼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을 분비시키지만 아주 짧게 식사 직후에만 작용하는 약입니다. 대표 제품명은 노보넘, 스타를릭 등이 있어요. 요즘은 대체약이 많아져서 처방이 흔하진 않지만 식후혈당이 유독 튀고 식사가 불규칙한 분에게 상황에 따라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복합제는 새로운 약이 아닙니다. 홍시가족 여러분, 요즘은 복합제가 많이 출시되면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알수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면 메트포르민과 DPP-4 억제제, 메트포르민과 SGLT2 억제제 이런 조합을 하나로 묶어두는 게 복합제인데요. 그래서 알약 개수 변화만 보고 약이 추가됐나?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복용 편의와 용량에 따라 형태만 조정된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당뇨약 시장은 다양한 복합제가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변화가 더 자주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당뇨약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중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약은 먹고 있는데 잘 듣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확인하는 혈당 수치는 공복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처럼 순간적인 수치나 평균 결과값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뇨 관리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혈당이 하루 동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화 혈색소가 괜찮아 보여도 실제 하루 혈당 패턴은 식후에 확 튀었다가 다시 떨어지고 밤에 몰래 올라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일반 혈액 검사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을 치료 중간 점검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의사분들도 언급을 많이 하셔서 요즘 약국에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CGM은 한 번 붙이면 2주 동안 혈당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지금 내 혈당 조절 방향이 맞는지 점검하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약을 바꿨거나 새로 추가했을 때 공복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는 괜찮게 나오는데 몸은 이상하게 계속 피곤할 때, 식후혈당이 튄다는 느낌이 있는데 숫자로는 잘 안 잡힐 때, 이럴 때 CGM을 한번 붙여보면 어떤 시간대에 약이 잘 듣고 있는지, 어떤 식사가 문제인지, 자는 동안 혈당은 안정적인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것만 주기적으로 확인해도 약을 더 늘려야 하는 건지 지금 용량이 과한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을 훨씬 덜 수 있어요.
CGM은 여러 제품이 있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정확도와 안정성이 이미 잘 검증된 에보트의 리브레나 덱스콤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CGM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한데요. 그래서 혈당 변화를 해석해주는 슈가코치 같은 앱을 꼭 함께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 쓰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식사, 활동, 약, 혈당 관계를 한눈에 정리해줘서 굉장히 편합니다. 비용도 무료고 CGM도 이 앱을 통해 구매하면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CGM을 쓰신다면 슈가코치 앱을 사실상 함께 사용하는 게 표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시가족 여러분, 오늘 내용 모두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처방전 볼 때는 이 4가지만 체크해주세요. 내가 먹는 약이 어느 계열인지, 공복혈당을 잡는 약인지 식후혈당을 잡는 약인지, 저혈당 위험이 큰 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심장, 콩팥 보호 목적의 약이 들어있는지, 이 4가지만 알아도 약 검색하다가 불안해지는 일은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궁금하신 약 이름 적어주시면 이 약이 어느 계열인지 깔끔하게 분류해드릴게요. 다만 실제 처방 조정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 정해주는 약사 홍시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